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삼성과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1루 수비 중 상대 이재현과 충돌한 NC의 데이비슨이 오른쪽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 약 4에서 6주 소견을 받은 가운데 NC 측은 회복 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아의 최영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검진 결과 부종 진단을 받아 올스타 휴식기에 집중 치료를 받고 후반기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김하성 선수가 부상 복귀전에서 종아리를 다친 뒤 4경기 만에 선발로 복귀해 시즌 2번째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의 4개의 우승컵과 2차례 이적료를 남긴 중앙수비수 정승현이 다시 울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초 아랍에미리트 알 와슬로 이적했던 정승현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포 안데르송과 결별한 수원FC는 K리그 7년차의 브라질 출신 베테랑 공격수 윌리안을 영입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첼시가 브라질의 플루미넨시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선착해 내일 열릴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의 준결승전 승자와 오는 14일 대회 우승컵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탁구 혼합복식의 임종훈 신유빈조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미국 스매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랭킹 3위 임종훈 신유빈조는 혼합복식 16강에서 루마니아의 이오네스쿠, 슬로바키아의 바라디조를 상대로 첫 세트를 내줬지만 세 세트를 내리따내며 3대1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가 내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자, 전반기가 어떤 순위표로 마무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경기 상황을 짚기 전에 현재 순위표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정 PD. 한화가 92년 이후로 이제 전반기에서 1위를 굉장히 오랜만에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미 오늘과 내일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유일한 6할대 승리를 현재 기록을 하면서 전반기 1위를 확정을 했고요. LG가 3게임 반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LG와 1게임 차로 3위를 달리면서 3강, 그리고 반경기 차로 기아가 지금 롯데를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어서 이제 5위부터 이제 SSG, KT, 삼성 이 세 구단이 또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NC, 두산, 키움 순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한 경기 반 게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순위표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5경기가 모두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김지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예, 무더위 속에서 5개 구장 현재 경기 모두 치러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금 흐름을 지금 5개 구장 모두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기아와 한화의 대전 경기. 한화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어제 50승 선착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6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7대3으로 한화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4회에만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5회에도 2점을 최은성 선수의 적시타로 이제 뽑아내면서 점수차를 벌린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부산 사직 경기, 이 경기에서도 이 롯데가 좀 이제 상당히 좀 지금 갈 길 바쁜 그런 상황인데
6회 초 현재 롯데가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또 LG와 키움의 잠실 경기 지금 현재 이 5개 구장 중에서 가장 무더운 그런 지금 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6회 초 현재 LG가 7대1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NC와 삼성의 경기 7회 초 현재 홈팀 NC가 3대0으로 앞서 있고요. 마지막으로 KT와 SSG의 인천 경기에서는 원정팀 KT가 7대2로 6회 말 현재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실 경기 LG 키움의 대결은요. 그 키움이 2점 추격하면서 현재 점수는 7대3으로 약간 좁혀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 경기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하나와 기아가 만나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기아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네네. 선두 하나 입장에서는 절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경기는 와, 한화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괜히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타격전 끝에 또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 역시도 타격전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는 편입니다. 경기 초반에 이제 기아가 상대 선발이었던 엄상백 선수를 상대로 해서 밀어내기 점수를 포함해서 이제 3득점 내내면서 엄상백 선수가 4회를 버티지 못하고 투수가 네. 교체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서력전을 가져가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4회에 이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한화가 득점을 이어가다가 최재훈 선수의 시즌 첫 홈런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석점 홈런이 터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4이닝 5실점이라는 이제 경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거기다 추가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화가 7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서 어제도 14점이라는 굉장히 활발한 활약을 뽐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3연전이 뭐 문동주, 엄상백 그리고 대체 선발 투수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로테이션상으로는 기아의 우위가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한화의 타격, 화력이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는 일단 지금까지의 3연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기 기세도 훌륭하지만 지금 또 그 대체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플로리얼과 리베라토 과연 누구 선택해야 하나? 일단 플로리얼이 어제 한국에 돌아왔죠. 네네. 네, 이 손등 부상을 당하고서 부상에서 이제 회복을 했고요. 네.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려고 미국에서 이제 잠시 시간을 보냈다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리베라토 선수 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총액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7천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한 단기 계약을 한 이 리베라토 선수가 워낙에 지금 맹타로 휘두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끝까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놓였는데요. 네. 현재 이 KBO의 계약 이제 상황, 이 이제 조건을 놓고 보면 일단 리베라토 선수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5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리베라토에 대한 계약 연장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하는 그 마감 날짜가 이제 18일이거든요. 아하. 일단은 한화는 재계약 의사를 리베라토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리베라토가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KBO 다른 팀과도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묶어둔 상태에서 25일 이 마지막 이 마감 날까지 아마 김경문 감독이 리베라토와 이 플로리어를 두고서 이제 끝까지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다고 이제 봤을 때 지금 리베라토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5회 이제 중요한 순간에서 또 안타를 먼저 이제 쳐냈고 네. 이후에 이제 그 최은성 선수가 또 2타점 적시타를 칠 때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 점수차를 벌리는데 또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토란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이 리베라토 선수의 이런 활약상과 또 그 전까지 또 이렇게 또 선두권을 이제 올라오는 데 있어서 또 이 플로리얼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떤 게 이제 뭐 맞는 그런 어떤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화 입장에서는 정말로 행복한 고민에 오랜만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 PD는 기아 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아가 6, 7위 할 때는 그렇게 그 힘들어 보이거나 스트레스 받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스트레스 받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 보여요. 예. 이제 좀 사람이 기대를 하게 그렇죠.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즌 초반에 뭐 김도영, 김선빈 그리고 나성범, 이유리 선수까지 모두 부상으로 이탈을 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기아를 빗대서 이 한평 타이거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이 한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올라온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김호령 선수 그리고 오선우, 고종욱, 김석환, 김규성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잇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전반기 막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붙여가다 보니 조금 타격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최영우 선수마저도 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좀 철렁했었거든요. 혹시나 좀 장기 부상을 당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후반기 때는 복귀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후반기를 앞두고 좀 다양한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해준다면은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전력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위 경쟁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LG가 한 발 앞섰는데요. 상대가 일단 키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비교하자면 롯데보다는 살짝 유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뭐 그렇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LG가 초반부터 점수를 뽑아내면서 이제 3회까지 이제 6점을 뽑아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LG 마운드를 이제 선발 투수로 이제 든든하게 이제 지켰던 손주영 선수가 또 이제 5이닝을 넘기면서 나름대로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키움이 지금 5회 한 점을 뽑아냈고 또 6회 들어서도 지금 석점을 추가를 하면서 지금 점수가 7대 4까지 좁혀졌거든요. 네. 이 손주영 선수가 조금 이제 6회까지 좀 막아냈었으면 하는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 그랬겠죠. 상황인데 그 이후에 지금 키움이 점수를 일단 뽑아내면서 점수 차가 일단은 좁혀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좀 이제 남은 이닝에서 이 중간 개투 불펜진 싸움에서 과연 어느 팀이 좀 앞설지 마지막까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롯데가 승리하고 LG가 패하면 또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와 두산의 경기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지금 현재 사직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는 롯데가 3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최근에 가장 핫한 토종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민석 선수가 롯데에서는 이제 선발 등판했고 두산도 곽빈 선수로 맞불을 놓은 상태인데 두 선수 모두 이제 곽빈 선수는 5와 3분의 1 동안 3실점 했지만 자책점은 한 점에 불과했거든요. 이민석 선수 역시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굉장히 두 선수 모두 호투를 가져갔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후반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 롯데의 불펜진이 조금 부진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오늘도 김강현, 정현수, 정철원 선수로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 이후로 결국 이 김원중 선수까지 가는 길 한 두 이닝 정도를 어떤 선수를 좀 통해서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KT와 SSG의 경기도 순위가 맞닿아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어제는 SSG가 승리를 가져갔죠. 네, 어제 SSG가 7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웃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네.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T가 지금 2회, 3회, 4회, 5회를 모두 점수를 뽑아냈고요. 네. 이 중에서 홈런을 4개 쳤습니다. 그 중에서 로하스 선수가 홈런 2개를 지금 터뜨리면서 네. 이제 기세를 이제 보여줬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처음 이제 로하스 선수가 이제 홈런을 치면서 선제점을 이제 뽑아냈고 바로 허경민 선수도 이제 바로 이제 백투백 홈런을 쳐내면서 KT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3회 초에도 안현민 선수가 이 선수는 홈런을 정말... 또 홈런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을 또 쳐내면서 네.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타력에서는 KT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투수 이제 마운드에서도 소영준 선수가 6회까지 일단 다 막아내면서 2실점. 지금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투타 모두 KT가 앞선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T가 이렇게 홈런 군단이었나? 그러니까 생각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KT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쿠에바스와는 결별 수순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었던 패트릭 머피 선수가 이제 구단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아마도 영입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서 지명이 된 굉장히 좀 높은 순위에 지명이 됐었던 유망주였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KT 역시나 최근에 이 불펜 특히 박영현 선수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닝을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선발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선수를 좀 기대했을 거예요. 네. 이 패트릭 머피 선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에서 200경기가 넘는 경기 중에서 선발로 나온 경기가 95경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닝 히트 능력에 대해서 KT가 조금 더 가산점을 주고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경기 삼성 경기인데요. 네. 7위로 현재 주춤합니다. 어제는 이제 다 잡았던 경기 불펜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NC한테 승부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최현태 선수가 선발로 나섰는데 오늘도 역시 NC에게 끌려가고 있네요. 최원태 선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6이닝 동안 3탈3진 5피안타 3실점. 네. 역시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내려갔는데 타자 타력이 지금 상당히 삼성이 기복을 지금 7월 들어서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은 사실 1번 타자 김지찬 선수가 좀 분발을 해줘야 이 뒤에 이제 타선들이 상당히 좀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김지찬 선수가 3타수 무안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4번, 5번 디아즈 류지혁 선수도 지금까지 무안타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대 이제 선발인 이제 신민혁 선수가 6이닝 2탈3진 3피안타 무실점으로 이제 내려갔고요. 네. 바로 또 이어 올라온 김진호 선수도 1이닝을 또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이닝에서 좀 더 이제 타선이 뭔가 좀 폭발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NC 지금은 뭐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외국인 선수 부상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 홈런왕이었던 네. 데이비슨 선수가 이제 갈비뼈 힐금 이슈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6주간 이탈을 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까 대체 외국인을 NC 입장에서 좀 하루빨리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구단들이 참 이번 시즌 부상 가지고 굉장히 신음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면에 한화 같은 경우처럼 리베라토 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 이제 NC 입장에서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의 휴식기 동안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체 선수들을 좀 몰색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후반기에도 프로야구의 가장 큰 변수는 아마 각 팀별로 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유독 부상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프로야구에서 부상은 상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선수,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선수가 지금 부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 팀들의 뭐 계산법, 뭐 네. 전략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곧 올스타 브레이크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각 팀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또 하반기를 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김하성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부상이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복귀전에서 3루도루를 시도하다 다리 통증을 호소해서 정말 좀 철렁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다행히 3일간 휴식 이후에 이제 오늘 또 복귀전을 치렀는데 첫 타석부터 이제 이 플레어티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좌전 안타를 때려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후 세 차례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다는 점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이후 이제 6회 말 수비에서 또 병살 플레이를 이끌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비에서 좀 탄탄한 모습, 부상 없는 모습 계속 보여준다면은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수비는 그렇다 쳐도 네. 타격감 복귀하자마자는 감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김하성 선수는 그래도 좀 나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또 3경기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안타를 때려냈던 타구 속도가 시속 171km였습니다. 그렇죠. 네, 171 이요? 상당히 빠르게 네. 아주 그 네. 강하게 때려낸 그런 강한 타구가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이 눈길을 모았는데요.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하면서도 김하성 선수가 조금은 기복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빅리그에 올라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즌탈 물론 많이 이제 들어서는 건 아닙니다만은 7타수 2안타 2할 8푼 6리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준수하게 이제 복귀전을 이제 치르면서 점점 더 이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혜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오늘 활약은 어땠나요? 이정우 선수 오늘은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 그냥 오랜만에 좀 멀티 안타를 네. 또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타구의 방향도 우익수 앞에 좌익수 앞에 좀 골고루 타구를 분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혜성 선수는 오늘 6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상대 선발 투수였던 이 미시로우소키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투수입니다. 네. 뭐 데뷔전에서부터 시속 164km의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다 보니까 이 3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오늘은 아무래도 이 미러키 신성을 이겨내는 데는 조금은 역부족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김혜성 선수가 이제 3경기 연속 출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야, 이제 점점 더
그 팀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강속구 투수가 선발 투수로 올라왔을 때 로버츠 감독이 그동안에는 김혜성 선수를 좀 아껴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낄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김혜성 선수가 타자로 이제 나올 때마다 뭔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로버츠 감독도 높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시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도 곧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접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이제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이제 7번 타자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타수는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타격이 좀 살아나고 있고 본인의 약점으로 파악된 부분을 극복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히려 좀 타순이 내려가면서 부담감이 덜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6월 타율이 월간 1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7번 타자로 나왔을 때 이제 오늘도 멀티히트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타구의 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멜빈 감독이 어떤 선발 라인을 제외하지 않고 조금씩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타순이 내려간 게 제가 오히려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왕 경쟁이 재밌습니다. 네. 오늘 오타니 선수가 31호 홈런을 쳤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에런 저지도 이틀 연속 홈런포를 쳤네요. 에런 저지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즌 34번째 홈런을 터뜨려냈습니다. 지금 에런 저지와 지금 오타니 선수의 홈런 기록도 기록이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홈런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선수 중에 이 포수 칼롤리 선수,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거든요. 네. 35개 홈런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 3명이 이제 벌이는 이 메이저리그 홈런왕 경쟁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끌었나요? 네, 여자 배구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3주차 경기가 오늘부터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단양에서 또 이제 배구 대회가 또 열리면서 이렇게 배구 소식이 한 주간에 또 많았고요. 또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이 테니스 메이저 대회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현재 한창 이 우승 경쟁을 놓고 좀 치열한 토너먼트전 치러지고 있고요. 사실 또 지금 윈블던 현장이 지금 섭씨 뭐 35도 안팎에 아주 지금 엄청난 지금 무더위가 또 우리나라 지금 못지않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스포츠 현장 이야기들도 참 많았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 배구의 VNL 운명의 3주차입니다. 네. 최하위를 하면은 VNL에서 퇴출당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 18개국 가운데서 17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18위에 위치한 세르비아를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세르비아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팬들이 있을 거예요. 배구 여제라고 할 수 있는 보스코비치 선수가 1, 2주차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3주차에 돌아옵니다. 세르비아가 승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경기에서 1승 혹은 그 이상을 거둬야 될지도 모르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됐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또 폴란드를 상대로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남은 경기에서는 이제 불가리아 그리고 프랑스전까지도 좀 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오늘 첫 세트를 따내서 조금은 희망을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2, 3, 4세트를 내줬고 특히나 네. 4세트는 듀스 접전 끝에 26대 그렇죠. 28로 내주면서 우리나라가 1대 3으로 세계 랭킹 3위 폴란드에게 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18개 참가국 중에서 17위는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3주차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일전이 있는 이 3주차 첫 경기를 이렇게 좀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제 못해도 네. 아무리 못해도 1승은 더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음 경기가 또 하필 이제 내일 열리는데 최국인 일본입니다. 랭킹도 높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좀 걱정이 들고 12일과 13일에 연달아 열리는 불가리아와의 프랑스 이 두 경기 중에서 제 생각에는 1승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둬야 VNL 잔류를 조금 더 가시권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다른 배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프로배구 2군급 선수들이 출전한 한국실업배구연맹과 프로퓨처스 챔프전. 네. 이게 지금 현재 단양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화성시청과 국군체육부대의 이제 준결승전이 연달아 열렸는데요. 네. 이 경기에서 화성특례시청과 현대캐피탈이 또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이 이제 4강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 펼쳤는데 이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네. 먼저 결승에 올라온 GS칼텍스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망주 발굴을 위한 대회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윈블던 테니스 대회로 이야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이 그렇게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윈블던도 윈블던이지만 메이저리그, 클럽 월드컵 정말 다양한 대회들에서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구토 증세 혹은 몸이 안 좋아서 교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제 클럽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북중미 같은 경우 내년에 FIFA 월드컵이 열릴 예정인데 경기 시간들이 이제 이 중에서 15경기가 정오에 킥오프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아마 월드컵에 참가를 해서 이 더위와의 싸움 아마 94년 미국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더위와의 싸움이 있었다 보니까 선수들도 더위를 관련해서 이겨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윈블던에서 지금 이 영국 같은 경우 7월 첫 주 평균 기온이 23도인데 지금 32.3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그래서 148년 윈블던 역사상 가장 더운 날씨 속에서 사발렌카를 제외하고 여자부에서는 2, 3, 4, 5위 선수들이 모두 탈락하는 네. 또 이변도 속출하고 있는 윈블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초반에는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번 대회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문제가 안 되는 또 강자들은 계속 성적을 또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회 3연패를 돌리고 있는 이 카를로스 알카라스 선수는 말 그대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이 8강전에서 영국의 캐머런 노리 선수를 그것도 1시간 39분 만에 3대 0으로 와. 가볍게 제압했고요. 이러면서 윈블던 대회에서만 알카라스 선수가 19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노박 조코비치 그리고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신네르 선수도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나 이 조코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대회 초반에 좀 복통 증세도 나고 네. 상당히 좀 컨디션에 대한 좀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 윈블던 통산 100번째 승리를 달성을 해냈거든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이저 대회에서 금자탑과 같은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앞서서 이 프랑스 오픈에서도 이 조코비치 선수가 100승을 달성을 했고 또 지금 호주 오픈에서 99승 또 US 오픈에서도 9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100승을 달성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조코비치 선수가 언제까지 지금 선수 생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4대 메이저 100승 그랜드슬램도 지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승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윈블던 다른 소식으로 좀 살짝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검은 리본 착용을 허용해서 이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윈블던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 이 흰색 복장만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예. 대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 선수인 디오고 조타를 추모한 의미로 선수들의 검은 리본 착용을 허용하게 했다는 그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 출신의 이제 프란시스코 카브랄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좀 리본을 구해서 달겠다 그런 좀 애도의 목소리를 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봅슬레이의 레전드 원윤종 전 선수를 만납니다.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스포츠 특별 인터뷰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